자,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로그 함수는 시작을 그냥 로그 함수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지수 함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그라는 기호는 처음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는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은 초등 때부터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배워요. 그리고 거듭제곱에 대한 걸 중학교 때도 쭉 하기 때문에 거듭제곱 개념이 익숙합니다. 근데 로그 개념은 처음 봤죠? 로그에다가 로그 3의 7 이거 익숙합니까?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지수가 조금 일단 정수가 안 나오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익숙함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함수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정의할 때도 지수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수함수에 여기서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함수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지수함수 역함수를 생각하려고 하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인가요? 네, 1대1 대응이죠. 자,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자, y 꼴 a x승. 일단 지수함수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0보다 크고, 밑은 a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하다. 그죠? 역함수 만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그럼 이걸 우선은 a의 x승 이꼴 y라고 바꾸고요. 다음에, 이제, x를 좌변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어깨 위에 있는 숫자를 아래로 내리는 건 로그를 취해주는 겁니다. 어깨라는 건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를 취해주는데 밑이 a인 로그를 취해주죠. 로그의 밑이 될 수 있는 조건 다 갖추고 있죠. 그죠?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x하고 y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y는 로그 a의 x.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라고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서로 간의 역함수예요.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즉, 이와 같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로 표현된 함수를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를 로그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로그 함수는 여기 지금 지수함수가 실수 전체에서부터 양의 실수 이렇게 가고 있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그럼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자, 지금 여기 바뀌게 되겠죠. 그죠?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양의 실수입니다. 그죠? 얘가 정역이 돼요. 역함수의 로그 함수에서는 양의 실수 그리고 실수 전체로 가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y 이꼴 2x승이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역함수는 y 이꼴 로그의 2의 x 이렇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얘도 이렇게 역함수 관계예요.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예요. 자,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정해지는 겁니까? 지수함수 같은 경우랑 같이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지수함수는 밑이 a인 지수함수를 y 꼴 a x승이라고 했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그 함수는요. 로그 함수는 y 꼴 로그의 ax 이게 뭐죠? 밑이 a인 로그 함수. 밑을 정의하는 겁니다. 밑이 a인 로그 함수 이걸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수에 대한 얘기를, 지수함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로그 AX, 요 함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성질 알아볼 때는 그림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함수가 아까 어떤 거의 역함수라고요? 자, y 꼴 a의 x승의 역함수죠. 역함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된다고? y 꼴 x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y 꼴 x 대칭이니까 y 꼴 ax승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질을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으냐 하면 a가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y 꼴 로그 ax의 그래프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이게 로그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로그의 그래프는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y 꼴 로그의 a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여기 a가 1보다 큰 경우요. 자,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죠.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어떻습니까?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떤가 하면 여기도 똑같이 y 꼴 x에 대한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됩니까? 요게 지수함수일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맞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칭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지금 이 파란 선이 뭐냐면 y 꼴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검은 선이 y 꼴 a의 x승, 그리고 이 검은 선이 y 꼴 a의 x승인데, 자, 차이는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그래프 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걸 알아볼 수 있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y 꼴 ax승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y축하고의 교점이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x 0 넣으면 되죠? 여기 1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칭이 그대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0,1이죠. 그죠? 여기가 1이라는 건 여기가 0,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0,1을 y 꼴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y 꼴 x에 이 점선이 y 꼴 x입니다. 점선이 y 꼴 x가 돼요. 여기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자, 0,1이 대칭이 되면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0이 어디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축하고 만나는 이 교점은 반사시켜도 축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사시킨 y 꼴 로그 ax 그래프에서 축하고 만나는 점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정말 1입니까? 여기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1은 0이죠. 0 맞네요. 그럼 1,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딱 어떻게 보면은 반사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로그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a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a인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1,a인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1,a를 y 꼴 x 대칭시키면 xy 자리가 바뀌니까 a,1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길이가 좀 짧은데 대칭인 요 위치를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대충 요렇게 해볼게요. 선이 조금 이쪽에 선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요렇게 부족하긴 한데 요렇게
이게 y가 1대2 수평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1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a, 1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1,a, a, 1 다 어떻습니까? y=x 대칭을 해가지고 다 이 점이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도 똑같이 성립을 할까요?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0,1이고 1,0 되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지점 그리고 이렇게 되는 지점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로그 함수 지수함수에서 1을 넣으면 여기가 a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그 함수에서는 요게 그대로 대칭이 되면 1,a가 a,1이 되니까 여기 a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y=x에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모양이 생긴 모양에 대한 부분은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증가 감소에 대한 형태 이게 곡선인지 직선인지에 대한 이 개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형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점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지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여기 0,1하고 1,0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고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마찬가지로 1,에 a,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반드시 지나는 점들 점검해 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볼 사항이 뭐냐 하면 이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정의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의역 그리고 치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우리 로그 함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그의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x가 들어갑니다. 즉 정의역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그의 진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거 보통 x바에 x는 양의 실수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이 그림에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치역은 자 보세요. a가 1보다 클 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갑니다. 얘는 쭉 감소하는 형태로 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쭉 작아지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쭉 증가하는 형태로 갑니다. 증가함수죠. 얘는 증가함수예요. 그런데 y=ax 승에서 a가 1보다 클 때 이 지수함수도 어떻습니까? 증가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다 증가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얘가 쭉 증가하고 쭉 감소하는데 어떻습니까?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커지는 방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돼요. 요거는 실수 전체 집합. 이고요. y바 y는 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요걸 생각을 할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도 되고요. y=ax승 즉 지수함수 그래프에서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되겠죠. ax승은 치역이 뭡니까? 실수 전체. 정의역이 치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 맞죠? 치역은요. 양의 실수. 로그는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요. y=ax승에 대해서
이제 정의역 치역이 서로 크로스된다. 교차된다. 즉, 얘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이 되고 얘의 치역이 얘가 정의역이 된다. 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교점과 반드시 지나는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는 점 1,0을 반드시 지나고, 그리고 또 지나는 점이 뭐 있습니까? 여기 A,1을 반드시 지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함수의 점근선 있었습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의 값이 여기 지수의 값이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 x 값이 음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고 음수가 될 수도 없어요. 계속 작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x축이 점근선입니다. x축은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y = 0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딱 y = x에 대해서 딱 대칭시켜 놓은 건 어떻게 씁니까? 요 그래프도 x축이 y축으로 바뀌는 형국이 되겠죠. xy 자리를 바꾸는 게 y = x 대칭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럼 x축이 아니라 y축이 되겠네? y축이 된다는 얘기는 x = 0이 뭐가 됩니까? 점근선이 되겠네. 라고 대칭 관계에서 y = ax승 지수함수에서부터 유도해도 괜찮고요. 유도하지 않은 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y = log ax에서 x가 뭐가 되느냐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건 아무 제한이 없는데 작아질 때, x의 값이 작아질 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절대 0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관점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이렇게 쫙 x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y 값은 작아지면서 어때요? 하지만 0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쫙 이 y축에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에요. 점근선은 y축. 이거는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x =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되겠죠? 자, 다음으로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x가 커질수록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a가 0하고 1 사이인 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x축이 커질수록 y축은 아래로 내려가죠.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경우와 똑같이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합니다. 그죠? 이게 또 증가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함수가 돼요.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 치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의 실수에서부터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의역, 치역 상에서 1:1 대응입니다. 자, 양의 실수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으로의 뭐가 됩니까? 1:1 대응이 됩니다. 1:1 대응이 돼요. 그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1: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y = log a의 x 하고 이거와 y =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의 x승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 여기서 역함수 관계입니다. 1:1 대응이니까 역함수 얘기를 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1: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존재하게 되는 거고, AX승은 서로 역함수 관계.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서 또 y 이꼴 x 대칭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거는 역함수 관계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 지금 로그 함수의 성질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해서 기존의 지수함수나 또 1학년 때 배웠던 그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에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y 이꼴 로그의 a의 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다. 이 조건은 그냥 기본으로 붙고요. 얘를 x축으로 m 그리고 m만큼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죠. 평행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행이동은 이거는 이렇게 되죠. 자,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x-m을 대입하고요. y 자리에다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y-n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y-n은 log a의 x-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왼쪽에 이제 좌변을 y만 남기면 log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하고 치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정의역하고 치역이 모두 다 이제 똑같을 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근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하고 1 사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로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요 녀석이 y 이꼴 ax 그래프입니다. 로그의 ax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걸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이동을 시키느냐 하면 중심이 되는 거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요 녀석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좀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m이 여기다가 그렇죠? m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n을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n을 중심으로 수평선을 긋고요. n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리고 m,n이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점이 이 m,n으로 이동되겠죠. x축으로 m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점인 양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축 y축에 대해서 로그 ax를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로그 ax는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이 수평선은 y 이꼴 n이에요. 그리고 이 수직선은 x 이꼴 m입니다. 자, 이 y 이꼴 n과 x 이꼴 m이 마치 x축 y축인 양 기준을 잡고 여기에다가 로그 ax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를 원점을 생각하고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요것이 x축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의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부 그래프가 n보다 오른쪽에 다 있죠.
맞아요. n보다 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x 값들이 n보다는 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평행이동을 한 로그 함수의 진수 부분이 x-m이죠. 진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x-m은 양수여야 된다. 즉 x가 n보다는 커야 된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죠. 정의역은 x바에 x가 n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치역은요.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치역은 보세요. 자, 이걸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고 해가지고 이 x가 커질수록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고 x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는 이게 증가하고 값이 작아지고 커지는 이게 기세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전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치역은 y바에 y는 실수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점근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만 있죠. 무슨 말이냐면 x가 x 이퀄 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없이 가까이 옵니다. 맞죠? 그럼 점근선이 뭐예요? 바로 이 x 이퀄 m이 점근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평행이동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로그가 가진 특성 때문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여기 지금 있는 예처럼 y 이퀄 로그 3의 9x-27 요런 예가 있을 때,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이제 이 평행이동을 한 함수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형태는 y 이퀄 3의 x승 y 이퀄 로그 3의 x 이 함수를 평행이동한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리를 해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y 이퀄 로그 a의 x-m의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x 앞에 9라는 게 붙어 있죠. 요걸 떼내야 됩니다. 어떻게 떼내느냐? 자, 로그 3에 9로 묶어버리면 x-3 이렇게 나오죠. 자,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로그 3의 9 하고 더하기 로그 3의 x-3 이렇게 됩니다. 이걸 더 정리해버리면 로그 3의 9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2가 되죠. 그러면 얘 뒤에는 로그를 먼저 써보면 로그 3의 x-3 그리고 더하기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처음에 봤을 때는 9x-27이 되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함수는 로그 3의 x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요 예처럼 여기 x, 자, 이게 로그 진수가 이렇게 1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x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 기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그 함수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대칭이동은 보통 얘기하는 그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y 이퀄 x에 대한 대칭 부분은 이미 앞에서 다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즉 이거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밑을 가지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알아보고 x축, y축 원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씁니까? y 이퀄 로그의 a의 x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으로 해볼게 x축 대칭을 해볼게요.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축 대칭은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요것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y는 여기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옵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 y를 마이너스 y 이렇게 놔두진 않아요. 그래서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이꼴 마이너스 로그의 a의 x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디다가 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마이너스 1은,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1분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대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형태가. 자, 1분, 마이너스 1인데 얘를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1을 이 밑에 지수로 이 마이너스 1을 어디로? 여기 그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 이꼴 로그의 어떻게 되냐면 a의 x의 마이너스 1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그럼 x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수를 x의 마이너스 1승은 뭡니까? 이거는 x분의 1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 밑에 진수에다가 밑에 지수로 넣고요. 1을 여기 진수의 지수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 이꼴 로그의 a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승 그게 x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a분의 1 그리고 x 이렇게 고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형태를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x축 대칭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그다음 요렇게 x축 대칭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y축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y축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된다. 맞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y 이꼴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여기서 더 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 그죠? 원점 대칭으로 갑니다.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위에 것처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a의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고 진수에 마이너스 1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진수에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a의 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쓰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이것도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거예요. 로그의 a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게 똑같은 겁니다. 되겠죠, 그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이제 저 앞에서도 여러 번 본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y 이꼴 x 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x와 y를 서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x와 y를 서로 교체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와 y를 교체해주면 x 이꼴 로그의 a의 y.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 정의에 따라서 y는 a의 x승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이동의 경우까지 봤는데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계속 반복되고 함수만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그 함수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봤더니 지수 함수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똑같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건 이해했어. 그러면 함수들이 달라지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만 해보면 되겠구나. 나머지 그냥 대칭이동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한 기술은, 기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공부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로그 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수 함수에 대한 이해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지식들, 기법들 있죠. 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이고 여기 플러스 함수기 때문에 우리 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성질 그리고 역함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합성함수 요 내용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그러면 다 커버돼요. 문제들이 커버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런 부분들 각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로그로 나타낸 수의 대소관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지수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죠?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로그로 표현된 어떤 값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로그 3의 2, 그죠? 한편 로그 예를 들면 9의 8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째 뭐 2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숫자들끼리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냐면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증가 감소의 성질, 즉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대소관계를 비교를 합니다. 요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이거를 생각할 수 있죠. 자, y 꼴 로그 a의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a가 1하고 0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어떤 x1하고 x2가 대소관계가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x2가 x1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로그를 취한 값 있죠. x1하고 로그 a의 x2하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소관계 어떻게 될까요? 대소관계가 a가 1보다 클 때는 로그 a의 x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x가 커질수록. 그러면 x 값이 더 큰 녀석이 로그 값도 커지겠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0하고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 만약에 x1, x2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런데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x2 값이 커질수록 로그의 값이 작아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x2일 때 로그 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x1일 때보다. 그죠? 로그 a의 x2 어느 쪽이 이 경우는 어느 쪽이 더 커야 됩니까? x1 쪽이 커야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나왔을 때는 로그 값이 이렇게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반대를 생각해 보죠. 반대가 뭐냐면 로그 a의 x1하고 로그 a의 x2가 있는데 이 녀석이 대소관계 이렇게 돼. 얘가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것이 얘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x1하고 x2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렇게. 왜 그렇죠?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다른 값이 없습니다. 딱 그 값이 그 값이에요. 이 값이 나오는 값은 x1 하나밖에 없고요. 이 값이 나오는 값은 x2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x1하고 x2의 대소관계가 요 1대1 대응인데다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로그 a의 x1하고 로그 a의 x2가 이 대소관계 이래요. 근데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이 대소관계가 이 진수 x1의 x2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 x2에 대해서 요거는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감수함수인데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주어졌어요. 문제 요렇게 주어졌으면 요런 대수관계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거꾸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1하고 x2 요게 요런 대수관계 주어졌을 때 x1하고 x2가 a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x1 쪽이 더 커요? 로그가? 그러면 a가 1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러면 x1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하고 x2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이거 둘 다 성립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어를 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주어졌냐면 이게 오른쪽에 요 상황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로그 값들에 대해서 대수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시작 자체가 진수에 올라갈 숫자들의 대수관계부터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로그 값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세요. 밑이 같죠? 밑이 같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밑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또 그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수에 올라갈 숫자들의 대수관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밑을 통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밑과 이 진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로그의 대수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요 문제를 요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지금 문제를 한번 여기 한번 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진수에 대한 대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밑이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로그가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밑을 통일시키는 것부터 합니다. 왜? 밑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진수가 바뀌죠. 맞겠죠? 그러면 여기 요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을 해보면 그 9 이렇게 돼 있죠. 9,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밑을 3을 생각해서 3에 대해서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3에 대해서 한다는 걸 3을 밑으로 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을 밑으로 두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 3의 제곱에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로그 2분의 1의 로그 3의 8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로그끼리만 비교해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을 어디다 올릴까요? 8에다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의 루트 8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리수 비교하고 싶습니까? 무리수 비교하는 거 별로죠. 아, 그렇죠. 그럼 무리수가 안 나오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9를 3의 제곱을 빼가지고 2분의 1로 빼는 거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여기 있는 3을 제곱해버리면, 어때요? 9가 되잖아요. 그러면 9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어떻게 해주냐 하면, 자, 로그 3의 2인데, 3을, 여기 2가 있는데, 3을 9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원래 여기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럼 얘를 2분의 2 이렇게 해줘도 서는 상관없죠. 맞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를 이쪽 지수로 옮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로그 9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밑이 9로 통일됐죠. 이거 4하고 8. 맞겠죠? 근데 2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는요. 로그 밑이 9죠? 그러면 2가 되려면 9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2가 내려오면 9의 9는 1이 되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로그 9의 9981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면, 자, 요렇게 한번 나왔고요. 얘는 요 그대로고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밑이 9예요. 자, 밑이 9라는 게 다 통일됐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은 통일시켰고, 이제 진수를 비교하면 되죠. 그죠? 진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수, 여기서는 4죠. 그리고 8이고,
81입니다. 그죠? 8. 그리고 얘 어떻게 됩니까? 81 이렇게 되죠? 맞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로그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 주려고 하면 이 진수끼리 비교한 거, 그러니까 진수끼리 지금 이게 4, 8, 81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둘이 자리가 바뀌었었다고 한다 그러면 8, 4, 81이 되니까 순서를 이제 이렇게 대소관계를 작은 거에서 큰 순서를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4, 8, 81이 우연히 지금 순서대로 됐어요. 크기 순서대로.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수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로그 값이죠. 로그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로그를 취해줘요. 로그 9를 취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로그 9를 취해줄 때 로그 9, 그리고 여기도 로그 9, 그리고 여기 로그 9를 취해줄 때, 자, 이때 이 성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A가 1보다, 즉 밑이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이 녀석들에 대해서 로그 9를 취해줘도 이 등호가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되겠죠? 그러면 로그 9의 4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로그 3의 2죠. 맞죠? 요 그대로 되는 거죠. 로그 9의 8은 그대로 로그 9의 8이죠. 그리고 로그 9의 81은 2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소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밑이 3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고 9분의 1이고 이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이고 9분의 1이고 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진수를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로그를 채워주면 반대로 가졌어야 되겠죠.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진수의 크기에 반대되는 거죠, 이게. 맞죠? A가 0하고 1 사이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9분의 1, 9분의 1이라고 한 거가 밑이 1보다 작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4, 예를 들어 8, 81 이렇게 있더라도 로그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가 돼야 됩니다. 진수의 대소관계에 반대가 돼버려요. 밑이 1보다 작은 로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습니다.